이번에는 앙리 마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작품들을 좀 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개성있고 강한 느낌이 좀 들죠? 이런 앙리 마티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또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마티스, 나는 천국을 발견했다. 살면서 자기를 이렇게 파고들거나 노력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앙리 마티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천국을 발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마티스 1869년에서 1954년. 앙리 마티스는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파리에서 법률 공부를 했지만 평상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우연히 그림을 시작하여 화가의 길을 걷게 됐지요. 마티스는 대상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대신 강렬한 색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지요. 70세 무렵에는 몸이 쇠약해져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마티스는 이때도 붓 대신 가위를 들고 색종이를 오려붙이며 그림 작업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붉은 방, 앙리 마티스, 1908년 에르미타주 미술관. 식탁 위의 장반과 과일, 화분의 꽃들, 정원의 잔디와 나무들, 그리고 창문. 식탁보와 벽지는 온통 붉은색이고 꽃을 휘감고 있는 장식은 마치 춤을 추듯 꿈틀거립니다.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린다는 상식적인 원근법이 곳곳에서 어긋나 있어요. 마티스는 과일이나 과일을 담고 있는 여인 등 대상을 최대한 단순하게 그렸고 입체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평면적으로 구성했어요. 사람들이 오로지 강렬한 붉은색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마티스에게 그림이란 곧 색이었어요. 대상을 잘 묘사하기 위해 색을 입힌 것이 아니라 색 그 자체를 개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죠. 마티스의 그림을 본 평론가들은 격렬한 색채와 거친 형태를 야수의 울부짖음 같다고 비꼬면서 그의 그림에 야수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당시에는 비난을 받았지만 오늘날 마티스는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손꼽힌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마티스가 어떤 작가인지 좀 알겠죠? 이건 후기 작품인데 색종이를 오려붙인 작품이거든요. 늘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싶다. 상처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를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안고 평생을 그려온 앙리 마티스. 앙리 마티스는 어떤 유년 시절의 삶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초록을 칠했다고 해서 그것은 잔디가 아니다. 내가 파란색을 칠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의 모든 색깔은 다 같이 모여 노래할 뿐, 마치 음악의 화음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아니면 화가가 어떤 잔디를 그리든 하늘을 그린다고 해서 그게 꼭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티스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 프랑스 예술가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되게 춥고 음습한 회색의 도시. 네. 그 유럽 다 그렇진 않겠지만 유럽의 일부 교회가 그토록 어두운 교회가 죽도록 싫다. 나중에 마티스가 노년에는 방스 경당의 내부 장식을 되게 밝게 한 일화도 되게 의미 있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앙리 마티스는 사실 다른 예술가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어요. 음, 학과 수업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다고 하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미술 시간을 되게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앙티옴 선생님이라는 분은 마티스가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창의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되게 반항적인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 아버지가 그 치아 종류상의 어떤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그렇게 할 바에는 아버지 일이나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마티스는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종류상보다는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사무원으로 취직을 했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취직하자마자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어, 너무나 그 일하기 싫었던 이 마티스 젊었을 때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는 게 마냥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았겠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더 아들이 잘못되는 것 같고 아들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고 아버지하고 불화가 점점 더 심해졌겠죠. 근데 병원에 입원한 마티스가 병원에서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딱히. 그래서 병원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맹수가 사념감에 어떤 집착해서 달려들듯이 어떤 그런 세계에 빠져들었고 완벽하게 자유롭고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나는 근데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미술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료 미술학교를 등록을 했고 반복적인 미술 아주 지루한 시간을 갖게 됐죠. 드그라브 선생님은 이 반복 이외의 수업이 없는 것에 대한 아주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크루아제라는 보조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에게 희망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어찌된 일인지 크루아제 선생님은 이 모네가 그린 그림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고 별도로 그 칭찬했던 학생들을 15프랑이라는 교수비를 받고서 과외를 한 건데 과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제성을 발견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마티스는 되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술을 하겠다는 진로를 밝혔고 아버지는 화가는 빈둥거리는 족속이며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놈아, 내가 그림을 그리면 앞으로 굶어 죽는단 말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림 그리는 걸 매우 반대했어요. 근데 이 마티스는 여러분 나이와 비슷한 20살쯤에 에콜데 보자르라는 프랑스에 지금도 있는 대학입니다만 등록을 하기를 원했고 정식으로 미술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파리에 부게로라는 원장을 만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너무 외롭고 자신을 홀대하는 것 같고 미술의 삶이 지루하고 시들해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 이 부게로의 스승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부게로의 작품이에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고 섬세하죠. 어떠세요? 아기 천사 보이시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프랑스의 미술계의 황제 부게로는 프랑스 당시 시민들에게 되게 그림 잘 그리기로 널리 알려져 있고 수강생들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사실적이면서 정교하고 섬세한 작품 느껴지시죠? 글쎄요. 이 소녀를 유심히 한번 봅시다. 소녀를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요. 이 부게로는 마티스의 그 자유분방한 그림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옆에 학원 구스타프 모로라는 당시에 학원이 잘 안 됐다고 해요. 근데 모로는 부게로의 화풍은 싸우려 눈속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모로의 작품을 제대로 한번 볼게요. 부게로랑은 너무 다르죠? 심지어 뭘 그렸는지도 잘 모를 듯한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확실히 부게로랑은 너무 많이 다르죠?